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이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내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소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소득의 상한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부 합산 소득 1억이 넘든 2억이 넘든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용도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혹은 보전 용도로 가능하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수를 확인을 하는데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1주택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2년 내 처분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되는 것 같은데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LTV, 두 번째는 DTI입니다. LTV는 집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을 하는데요. 집값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집값의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DTI인데요. DTI란 소득 대비 내가 가진 부채의 이자 상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는 60%를 적용을 받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LTV, DTI 모두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바뀝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LTV 70%까지 가능하고요. DTI는 6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규제 지역이라면 LTV는 60%까지, DTI는 5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LTV와 DTI 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라고 하면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DSR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보다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있는데요. 기간별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우대형이라고 하면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인 경우 0.1% 금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형이 아닌 건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주택가격이 6억이 넘거나 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이 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반형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일반형으로 했을 때 30년 만기라고 가정하면 4.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40년, 50년 만기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는 대출 만기 4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는 만기 5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30년 만기에 4.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사실상 현재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금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추후에 다른 대출로 대환을 할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0년 만기 4.45%에서
추가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낌이 금리 감면 0.1%입니다. 이 요건은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고 소득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 요건은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금리 인하를 해드리는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 0.1%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금리 우대 요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총 0.8%까지 중복으로 금리 감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저소득 청년입니다.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는 0.1%인데요.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를 우대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 그리고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 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신혼가구라 하면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0.4%로 굉장히 큰데요. 이 요건은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인 경우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각 항목별로 0.4%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주택 우대금리 0.1%인데요.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미분양 관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우대금리 모두를 적용받으면 총 0.9%를 감면받게 되는데요.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대상이 되고 방금 소개해드린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이 된다면 3.2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3% 초반대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우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34세나 39세 이하이신 청년들, 그리고 소득이 6천, 7천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기간이라든지 금리 우대라든지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은행 상품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도 주택금융공사 사이트라든지 앱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딱 한 군데 은행에서 서면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바로 SC은행이고요. 나는 이용하는 은행이 별도로 있어서 그 은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실행하는 은행을 해당 은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나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잔금을 치르실 예정이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받으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난 후에는 추가로 주택 취득이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규제지역이 아닌 한 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시에는 다른 특약사항이 있지는 않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이든 상환하는 용도이든 이 대출을 받고 난 후로는 추가로 주택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고요. 기한 내에 처분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금리가 계속 확정은 아닙니다. 3월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초엔 5%대 금리로 결정이 났었는데 시장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4%대로 금리가 결정이 되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을 지금 받았는데 몇 개월 뒤에 금리가 인하됐다. 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라서 동일한 차주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방지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마 몇 달 뒤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사흘 만에 신청 금액 7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총 공급 규모의 18%가 소진이 되었다는 건데요. 내년 1월까지 접수를 하긴 하는데 신청 속도가 빨라서 혹시 조기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도 소득 제한도 없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월부터는 또 금리가 조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있던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가시면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